용산로에 이렇게 쫙 가게들 있잖아요. 네.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은 음식들이에요. 나는 파전이야, 파전. 마음껏 먹고 살 안 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네. 있다면 뭐.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죠. 네. 진짜 맞는 말씀이신데요. 진짜 근데 주변에 보면 분명히 똑같이 먹어도 살은 안 찌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왜 나만 자꾸 살이 찌는지 중요하죠. 네.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셨다면 오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답을 알려주실 지킬 박사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지킬 박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장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최명규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모신 우리 최명규 지킬 박사님은요, 40년 동안 위장 질환을 치료를 해왔셨고요. 발표하신 연구 논문만 무려 190편이 넘습니다. 우와.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아주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계신 정말 전설적인 우리 소화기 명의십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장으로 보낼지 에너지로 태울지 결정하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네. 우와. 쥐다. 귀여워. 여기 두 마리의 쥐가 있는데요. 똑같은 사료를 똑같은 양만큼 먹였습니다. 네. 15일 뒤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마리는 체지방이 다른 쥐보다 무려 두세 배나 더 늘어난 건데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똑같이 먹었는데 네.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안 쪘다. 시간이 달랐던 거 아니에요? 아우 누나. 예리하다. 아침에 먹고 밤에 네. 야식으로 늦게. 먹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항상 공평한 조건에서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저희 의심하지 정해진 맙시다. 시간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아, 근데 죄송합니다.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바로 쥐들의 장에 넣어준 대변 미생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변 미생물이요? 대변은 우리가 흔히 버려지는 오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의학적으로 대변은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황금 샘플입니다. 이 실험에는 장에 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쥐 두 마리를 대상으로 한 마리에게는 쌍둥이 중에 비만, 살찐 쌍둥이의 대변을 넣어주고 네. 다른 사람은 쌍둥이 중에 마른 사람의 대변을 넣어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뚱뚱한 사람의 변을 넣어준 쥐는 뚱뚱해지고 마른 사람의 쥐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네.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마른 사람 변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걸 넣게? 넣어야지 뭐. 살 빼려면 넣어야지 뭐. 더 놀라운 연구도 있습니다. 장에 균이 없는 유균쥐에게 일반쥐의 미생물을 딱 한 번 넣어줬을 뿐인데 2주에 체크해봤더니 네. 체지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폭발적이니까 50%니까. 그렇지, 50% 넘을 것 같아요. 50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0%보다 더 늘어나요? 그럼 60인가 보다. 맞습니다. 60% 정도까지 체지방이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생물이 있다 없다 그것만 가지고 몸의 절반이 지방으로 바뀐 거죠. 그러네. 결국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뽑아내는지 결정하는 에너지 추출기이자 지방을 축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살이 잘 찌는 체질이냐 아니냐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몸속 미생물의 생태계가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살찌는 몸 대 안 찌는 몸. 장내 미생물에 달렸다. 지킬
지킬 박사님, 장내 미생물이 그 살이 찌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장벽에 밀착 결합이 느슨해져서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 독소들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돌며 소리 없는 저강도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 몸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장독소도 많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헬스장이나 뭐 병원에 가셔서 체성분 검사 받아보시죠. 예. 체지방률은 32%를 넘어가는 순간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40% 이상은 고도 비만 수준으로 아주 위험한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분의 체지방률은 어느 정도로 보이세요? 이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머니인데 그쵸. 막 안 통통해, 배만 좀 있고 네. 좀 마르시지 않았어요, 팔다리는? 30 정도 됩니다. 30. 정상범위. 왜냐면 30이나 돼? 제 배랑 비슷해요. 저건 30 정도 나와요. 아니 근데 딴 데는 날씬하신 것 아니 같아요. 얼굴도 되게 작으시고 팔다리가 말랐어요. 맞아요. 자, 이분의 체지방률은요. 네. 그 정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사진 속 주인공을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복부 비만과 이제 체지방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는 김남숙이라고 합니다. 좀 복부가 너무 비만이 많죠. 체지방도 원래는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갔었는데 점점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체지방이 벌써 45에서 46까지 지금 46이면 거의 반은 지방이잖아요. 45.8이요? 그럼 몸의 절반 가까이가 체지방이란 얘기잖아요. 네네. 충격받았어요. 설마 했거든요. 걸어다니는 저는 종합병원 병동이에요. 이제 큰 감소증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이제 당뇨 전 단계까지 지금 와가지고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었어요. 자꾸 병원이 묽게 나오고 설사같이 좀 나오고 병원을 갔더니 제가 장결핵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죠. 장이 계속 안 좋으니까 또 검사를 해보면 또 그래도 안 좋다고 하고 어떨 때는 또 비장 용종이 뭐 한 4-5개 있을 때도 있고 장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골다공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슴에 또 근종이 생겨서 근종이 생긴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근종이 생기고 또 유방에도 양성종양이 있어서 얼마 전에 수술을 한 2번 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장의 문제가 이 온몸의 전체가 다 온다는 거를 좀 실감하게 돼요.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제 너무 이제 복부 비만에 제가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장이 이제 자꾸 이게 꼬이거나 이제 가스가 차고 굉장히 아프고 하니까 운동도 좀 하기도 좀 힘들고. 그 가스도 자꾸 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으로 인해서 아마 살이 이렇게 찌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이 좀 크다고 볼 것 같아요. 또 심할 때는 이게 그 저녁에 이게 배를 꾹꾹 누르고 하다 보면은 이게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트림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덜 하다가 다시 이게 가스가 또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숨이 답답하잖아요. 밤을 꼬박 새가지고 잠을 못 자요. 우울증이 또 자꾸 오더라고요. 야, 이거 오늘 내일 내가 하는 날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장 하나 때문에 진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또 느끼시네요. 그러네요. 근데 김남숙 씨가 예전에 아는 장결핵은 어떤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폐결핵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폐결핵이 걸리면 어쨌든 간에 막 피를 뭐 기침하면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결핵균이 폐가 아니라 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결핵균에 감염이 돼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을 진단받을 때 장결핵이라고 합니다. 장 결핵도 있구나. 무섭다. 장경 자체가 직접 살을 찌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핵이 다 나왔어도 네. 장 점막에 남은 미세 염증이 문제죠. 염증 때문에 장벽이 헐거지면 장 독소가 혈액을 스며들게 되고 우리 몸은 에너지를 태우기보다는 지방을 저장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김남숙 씨의 체지방은 45.8%입니다. 몸의 절반이 지방이란 충격적인 결과죠. 그러네요. 더 큰 문제는 이 지방들이 복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부 비만을 허리둘레로 재거든요. 아까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자분이면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인데 이분은 98cm. 네. 체지방 30kg 중 거의 15kg이 오직 배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복부가 단순히 살이 찐 수준을 넘어서 온몸으로 염증을 뿜어내는 거대한 지방 창고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